위원님 지금 뭐 하세요? 요즘에 샴푸를 바꿨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야. 라일락 코리아 제품으로 카페인 안티 헤어로스 샴푸인데 약산성 제품으로 설페이드, 실리콘 오일 등 각종 우려 성분을 일절 첨가하지 않았고, 기존에 쓰던 샴푸는 향이 너무 센데 반해 이 제품은 유럽 스파 브랜드 수준의 아주 유니크한 향이 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이미 나는 지금 하와이 해변가에서 머리를 감는 느낌이에요. 머리 전체가 쿨링감이 진짜 예술입니다. 시중에 파는 샴푸도 많은데 굳이 라일락 코리아 샴푸가 좋은 게 뭐냐면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에 정말 좋습니다. 탈모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합니다. 트리트먼트나 린스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머릿결도 더 좋아지는 느낌입니다. 합성 항력 없이 천연 에센셜 오일을 썼기 때문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시원함이 더욱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이건 뭐죠? 이거는 라일락 코리아에서 나오는 카밍 바디워시인데요. 강하게 세정돼서 뽀드득한 느낌이 들면서도 탁월한 보습 효과를 자랑합니다. 물만 뿌려도 거품이 가볍게 씻겨 내려가는 게 편리성에서 100점 만점입니다. 그리고 이 라일락 코리아 제품의 장점이 전체적으로 두피의 쿨링감이 밸런스 있게 잡혀서 제품의 퀄리티가 높습니다. 착한 가격에 라일락 코리아 제품 최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조나단 쿠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쿠민가 같은 경우에 이번 프리시즌 때 굉장히 거는 기대가 크죠. 네, 실제로 현재까지 아주 잘 해왔었고,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프리시즌 현재까지 전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경기까지 18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프리시즌 평균 득점이 20점 이상입니다. 또 약점으로 평가받았던 리바운드 수치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일단 조나단 쿠민가의 지난 시즌 3점 성공률은 루키 시즌 33.6%에서 37%까지 상승했습니다. 유의미한 그런 성장이라 보기엔 아직까지는 3점 성공 개수, 이 볼륨, 폭발력에 대한 의문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래도 퇴보를 거듭하지 않는다는 점, 혹은 벤 시몬스처럼 아예 3점을 못 던지는 그런 선수는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더 더 발전이 기대가 되는 선수죠. 틀림없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최고 유망주입니다. 사실 모제스 무디 같은 경우에는 플로어는 뛰어날지 몰라도 이제 실링은 사실 제한적인 선수고, 또 현재 뛰고 있는 브랜딘 포젬스키나 혹은 트레이시 잭슨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은 필요하죠. 자, 하지만 이제 쿠민가는 조금씩 껍질을 깨고 나올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최고 유망주로 꼽히고 있고요. 또 여전히 나이가 어리잖아요. 20대 극초반입니다. 21살에 어린 나이와 더불어서 사이즈, 운동 능력, 폭발력을 겸비한 최고의 벤치 유닛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 폴과 더불어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벤치에서 가장 먼저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 또 드레먼드 그린이 현재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잖아요. 부상으로 뛰지 못할 때 아마도 주전 자리는 쿠민가에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CP3,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앤드루 위긴스, 케빈 루니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라인업을 가져가되 이 드레먼드 그린 자리에 쿠민가가 들어가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지만 약점도 있죠. 여태껏 보여준 리바운드 능력은 리그 최저 수준입니다. 키가 2m가 넘고 그리고 운동 능력도 어마어마한데, 이 쿠민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점 대비 보드 장악력은 상당히 좋지 못해요. 그래서 루키 시즌 때 살펴보면 평균 16.9분을 뛰면서 리바운드가 3.3개, 그리고 지난 시즌 20.8분 뛰었는데 3.4개니까 리바운드를 굉장히 못 잡는 선수에 가깝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합니다. 리바운드 자각력이 이 쿠민가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쿠민가 본인도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리바운드 능력을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민가가 볼 핸들링이 굉장히 유리한 선수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본인이 수비 리바운드를 잡고 또 직접 페이스 푸시, 템포 푸시를 하는, 그러니까 드레먼드 그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더욱더 훌륭하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리바운드를 못 잡다 보니까 내가 볼 터치 더 많이 못하고, 내가 또 직접 내리는
뭐 능동적인 플레이메이킹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루키 시즌 때부터 중계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과 뭐 컨텐츠 찍거나 라방할 때 늘 말씀드렸듯이 쿠민가는 리바운드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연 쿠민가가 본인의 보드 장악력을 늘릴 수 있을지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스티브 커 감독 지난 시즌 조나단 쿠민가를 플레이오프에서 배제시켰죠. 네, 그래서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시리즈에서도 딱 몇 분 내보내고 나서 얘는 안 된다, 바로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쿠민가 본인도 뭐 잘못한 플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감독으로서 뭐 용납할 수 없는 실수들이 있긴 했지만 쿠민가 입장에서는 그래도 루키 때 70경기, 그 다음에 지난 시즌 때 67경기를 뛰면서 주요 로테이션에서 활약을 했는데 이 포스트 시즌 때 완전히 배제되다 보니까 상당히 낙담했을 거예요. 그런데 스티브 커 감독이 일단 쿠민가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수비할 때 쿠민가가 조금 더 공간을 차지해 주길 바란다. 왜냐하면 현대농구는 롱 리바운드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공간을 차지한다는 건 박스아웃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멀리 튀는 볼에 대해서 그 공간을 차지를 해야 공격 리바운드를 뺏기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즘에 많은 젊은 선수들이 동료가 슛을 올라가면 그냥 그 공 쳐다보고 있다, 그 후속 동작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격할 때 동료가 슛을 쐈을 때 그 볼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다. 쿠민가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쿠민가가 매번 이런 플레이를 펼쳤으면 좋겠다. 정리하자면 쿠민가가 리바운드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롱 리바운드도 대처하고 그 다음에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빼어난 운동 능력을 조금 더 발휘한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 스티브 커 감독의 바람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격 리바운드를 포기하는 뭐 감독들도 있습니다. 과거 보스턴 시절에 닥 리버스 감독이 그랬고, 또 마이애미 히트를 이끌고 있는 에릭 스폴스트라 감독도 빠르게 세이프티 존을 형성하길 원하지 뭐 공격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뭐 장려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자, 하지만 스티브 커 감독은 조나단 쿠민가가 가지고 있는 툴이 워낙 좋기 때문에 수비 리바운드뿐만 아니라 공격 리바운드에서도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리더인 스테픈 커리도 조나단 쿠민가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커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민가는 아직 자신에게 최고의 순간이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쿠민가가 가지고 있는 인내심과 기다림에 대해서도 굉장히 리스펙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는 분명한 역할이 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노력은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민가는 자신 앞에 놓인 도전을 받아들이고 있다. 더 많은 시간을 뛰고 싶어 했고 더 많은 걸 보여주고자 했다. 뭐 하지만 이제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함축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강요할 거 없이 그냥 계속 나아지면 된다. 계속 내가 실력을 키우고 또 더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정진하면 된다. 그뿐이다. 이게 바로 이 리그를 누비는 NBA 선수들이 모든 종류의 보상을 받는 방법이다. 그게 뭐 이름값이든 명예든 뭐 연봉이든 이런 이야기겠죠. 그래야 선수로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태껏 조나단 쿠민가가 가졌던 인내심, 그 다음에 향상심을 인정하면서도 너는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하는 너에게 강요하는 것들 신경 쓰지 말고 계속 나아지는 데만 집중을 해라, 이런 이야기죠. 뭐 스테픈 커리 본인도 이제 조나단 쿠민가와 마찬가지로 1라운드 7순위 지명자였고, 물론 뭐 출발점은 달랐죠. 커리는 첫 해부터 아주 훌륭한 활약을 펼쳤던 선수고 이후에 뭐 부상 때문에 부침을 겪긴 했습니다만, 쿠민가가 계속 뭐 벤치 출전하고 그 다음에 출전 시간이 20분 전후라면 사실 로터리 픽에 뽑힌 선수들은 상당히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윈나우 팀이 아니라 리빌딩 팀에 가면 내가 뭐 진짜 깨지든 아니면은 뭐 진짜 박살이 나든 어쨌든 많은 시간을 뛸 수 있는데 쿠민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또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커리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쿠민가가 훨씬 더 본인의 역할에 더 정진하고 또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즌에 조나단 쿠민가의 기록을 보시면 67경기 나섰고 16경기 주전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20.8분을 활약을 했고요. 9.9득점, 리바운드 3.4개, 어시스트 1.9개. 자, 그리고 야투가 52.5%였고 3점이 37%. 하지만 자유투는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겠죠. 자유투는 65.2%였습니다. 루키 때 68.4%였으니까 루키 때에 비해서 리바운드가 더 떨어졌죠. 그리고 더블 더블이 딱 한 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더블 더블 같은 경우에는 쿠민가가
뭐 그래도 아무리 주전으로 출전하는 횟수가 적다 하더라도 한 번은 너무 적은 수치죠. 그만큼 리바운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라고 더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플레이오프에서는 처참했습니다. 10경기를 뛰었지만 6.1분을 코트에 나섰을 따름인데 이건 결국 가비지 게임 때 뛰었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쿠밍가에게는 상당히 좀 절망스러웠던 봄 농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뭐 그 이외의 기록들은 또 언급할 만한 가치는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6.1분밖에 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쿠밍가가 이제 3년 차를 맞이했고 그 다음에 조던 풀이 떠났기 때문에 물론 조던 풀과 직접적으로 포지션에서 맞부딪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쿠밍가는 지금보다는 출전 시간이나 또 발전 속도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쿠밍가의 다음 시즌 활약 더욱더 궁금해지고 기대가 됩니다. 자, 저희 조코피TV 채널에서 또 하나의 농구 채널을 팠습니다. 바로 농구 인사이드인데요. 내일 이 조나단 쿠밍가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며 그 다음에 그동안 어떤 식의 플레이를 해왔는지를 저희가 농구 인사이드라는 채널에서 자막과 제 목소리를 담아서 또 심층 분석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본 채널에서 쿠밍가의 이 컨텐츠를 즐겨주시고 내일 올라갈 농구 인사이드 채널에서 또 조나단 쿠밍가에 대한 분석 영상을 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조코피TV와 농구 인사이드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